안녕하세요. 구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 현실치료, 현실요법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제되는 문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래서가 주장한 치료 이론입니다. 현실치료, 현실요법. 현실치료는 말 그대로 이제 현실적인 치료예요. 현실적인 치료고 단기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단기 요법이에요. 실제로 현실 치료 회기는 단기 회기로 진행되고 단회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결 중심의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네, 선택하고 또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선택, 자유, 책임.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선택, 책임 강조하는 이론, 현실 치료, 현실 요법이다. 인간의 자기결정, 개인의 자기결정을 강조했다. 현실 치료는 WDEP 모델로 진행이 돼요. 치료 과정이. 그래서 처음에 W 하면 want, 바람,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 doing.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evaluation, 평가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플래닝,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 치료 진행 과정입니다. WDEP 모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기억을 하시면 현실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스토리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실적인 치료고 단기로 진행된다. 목표는 뭐겠어요, 그러면? 네, 행동 변화가 목적인 거죠. 행동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네, 행동 변화가 목표고,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세요. 현실적, 단기, 행동 변화, 인간의 자율, 선택, 책임, 자기결정, 강조. 네, 계획 수립 평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래서가 이야기한 게 인간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욕구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욕구 관련 이론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론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는 욕구별로 위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상위 욕구로 이동을 하게 된다. 네. 생존의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였죠. 네, 안전의 욕구 뭐 이런 식으로 상위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글래서는 이러한 욕구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욕구에는 생존의 욕구, 그리고 힘의 욕구, 권력 성취를 향한 힘의 욕구, 또한 소속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유, 재미. 그래서 생존, 힘, 사랑, 자유, 재미를 향한 욕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 자존의 욕구는 오답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의 욕구는 아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다음 중 현실 치료의 특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책임에 대한 강조. 네, 개인의 자유, 선택, 책임. 맞는 이야기. 2번. B. 과거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 과거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에 초점을 두죠. 네, 단기 치료라고 했어요. 언제 내담자의 과거사를 다 듣고
내면을 분석하고 그런 치료가 아니라 그랬죠. 행동 변화에 초점. 그래서 B는 틀린 이야기. C.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 강조. 그렇죠. 자율. D. 내담자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A, C, D. 정답 3번. 다음. 네, 2번입니다. 현실 치료의 특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A. 책임에 대한 강조. 책임. 맞습니다. 과거의 탐색을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네. C. 내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 네, 자신의 행동을 평가. WDEP에서 어떤 과정이었죠? 네. E. 평가 과정. D. 단기적인 상담 오리엔테이션. 단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ACD. 정답 4번. 3번입니다. 다음 중 글래서의 현실요법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생존의 욕구, 힘의 욕구, 재미의 욕구, 또 뭐가 있었죠?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생존, 힘, 재미, 자유, 사랑. 자존의 욕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현실요법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담 이론 종합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담 이론 종합이란 이제 문제풀이예요. 상담 이론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담 이론과 상담 목표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행동주의 상담,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켜왔던 강화 요인을 탐색하고 제거한다.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 탐색 제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지행동주의,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 현실 치료 이론, 내담자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 확인. 이게 뭐였죠? WDEP 모델에서 W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탐색한다. 4번 게슈탈트 상담, 내담자의 생활 양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한다. 생활 양식 나오면 어떤 상담 이론인가요? 띠띠띠띠. 그렇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 4번. 네, 2번. 상담 이론과 직업 상담사의 역할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상담 이론과 상담사의 역할. 인지 상담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인지 상담 수동적이었나요? 아니죠. 능동적, 적극적인 상담이죠. 수용적인 태도는 맞습니다. 수용적이어야겠죠. 인지 상담. 2번. 정신분석적 상담. 텅 빈 스크린. 텅 빈 스크린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텅 빈 스크린이라는 것은 스크린 비어있다. 무엇이든 보여줄 수 있잖아요. 스크린을 통해서. 백지와 같은 상태죠. 즉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내담자가 이제 보여주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를 이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텅 빈 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상담, 텅 빈 스크린 역할 맞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상담자의 역할이 촉진적인 관계 형성 분위기 조성. 맞죠? 네, 촉진적인 관계 형성. 관계 형성 중요합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4번.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인지 행동 상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3번. 네, 3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재업로드된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3번을 잘못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빠르게 그리고 이제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이제 쭉 훑어보는데 제가 정답을 체크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면 제가 더 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잘 하지 못해서 네, 뒤늦게 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3번으로 돌아와서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번 정신분석적 상담, 인지적 재구성. 네, 인지적 재구성 기법은 어떤 상담 기법인가요? 네, 인지적 상담, 인지행동 상담 기법입니다. 저항의 해석. 네, 저항 나오고 방어 나오면 정신분석적 상담이죠. 이완기법. 네, 이완기법. 제가 이게 잘못 체크를 해서 이게 맞다고 했는데 뭐 체계적 둔감화 기법에 보면 뭐 이완 기법도 있고 이제 둔감화 이게 이제 행동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체계적 둔감화가 이제 인지행동 기법이긴 하지만 네, 이완하는 기법은 행동치료 뭐 연결을 하는 것이 맞고요. 역할 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직면, 비의자 기법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형태치료, 형태주의 상담의 기법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4번을 맞는 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3번을 또 맞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좀 많이 혼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댓글을 이제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상담 이론과 심리적 증상의 의미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 정신분석적 접근. 무의식적 충동에 대처하기 위한 증상 형성. 그렇죠. 무의식적 충동과 관련된다. 2번. 내담자 중심 접근에서는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그렇죠. 불일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자기가 있었죠? 현실적 자기, 실제적 자기죠. 그리고 이상적 자기, 타인이 본 자기. 이렇게 세 자기가 서로 다르면서 불일치를 통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게 내담자 중심 접근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동주의적 접근. 충동적 욕구에 의한 부적응적 행동. 충동적 욕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행동주의는 외적인 것만 다루죠. 눈에 보이는 것만, 행동적인 것만 다룹니다.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행동주의 접근.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인지적 접근. 네, 비합리적 신념이겠죠. 비합리적, 부적응적 사고방식. 넘어갑니다. 5번 직업 상담 이론과 그 특징을 틀리게 짝지은 것은 교류 분석적 상담, 성격 자아 상태 분석. 그래서 PAC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P 뭐였죠? 네, parent, 부모자. A는 adult, 성인자. C는 child, 아동자, 어린이자. 그래서 각각의 자아 상태를 분석한다. 그게 자아 구조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번 내담자 중심 상담은 비지시적 상담이죠. 내담자 주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시적이라는 의미는 상담자 주도적이다. 3번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심리 성적 결정론. 심리 성적 결정론은 누구예요? 네, 프로이드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상담에 관한 이야기니까 3번이 틀린 내용. 4번 형태주의 상담. 네, 펄스의 이론입니다. 6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특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적합한 것은 네, 우리가 이전 영상 통해서 뭐 언급은 했지만 이렇게 문제로 딱 출제가 되었네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토대, 사회심리학적 토대. 네, 이게 맞는 얘기죠.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충동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아들러는 사회적 충동을 강조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욕구,
아들러는 사회적 욕구. 그래서 1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같이 살펴보면 목적론을 강조했고 인과론을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바뀐 거죠. 프로이드가 인과론을 강조했고 아들러가 목적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초점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고 프로이드는 과거에 초점이죠. 그래서 인과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론 기억나시나요? 네, 결정론. 과거의 경험,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성격, 행동은 무엇이 만들어준 거야? 어렸을 때 나의 경험, 어렸을 때 사건이 만들어준 거다. 라는 것이 인과론,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이드의 주장이고 목적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 있었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 뭐였죠?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꿈이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이 우리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목적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 3번으로 가면 총체주의입니다. 총체주의와 환원주의. 이것도 언급을 했는데 약간 어려운 말만 어렵게 쓴 것뿐이에요. 총체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의 전체적 통합적 존재로 봤잖아요. 아들러는. 그쵸? 반면에 프로이드는 인간을 분절적, 분리적으로 쪼개서 봤어요. 인간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나누고 자아를 초자, 원초와 자아 이렇게 분절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해서. 그래서 분절적, 분리적으로 보는 관점을 환원주의. 반면에 아들러는 어떻게 봤나요? 이렇게 인간의 그 심리 구조를 쪼개서 볼 수 없다. 하나의 전체로 통합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게 총체주의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뀌어야 되고요. 꿈의 분석. 정신 분석에서 꿈의 분석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각본 분석은 어떤 상담 이론이었나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교류 분석 상담의 내용입니다. 각본 분석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해진 각본이 있는데 이 대본이 언제 쓰여진 거야? 어렸을 때 쓰여진 거야 라고 했었죠. 어렸을 때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긴 반응 양식, 이런 반응 양식에 의해서 인생의 대본이 쓰여졌다. 그게 각본 분석이죠. 그래서 이 각본에 따라 살아간다. 7번. 상담 이론과 심리적 문제의 의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정신분석적 접근, 무의식적 충동에 대처하기 위한 증상 형성이죠. 이거 앞에서 우리 봤던 문제랑 같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그렇죠. 이 문제랑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네요. 봤던 문제인데 내담자 중심 접근은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라 그랬고 행동주의 접근은 충동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랬죠.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 인지적 접근은 비합리적 사고, 부정적 사고. 이렇게 해서 상담 이론 관련된 문제들 마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힘내서 화이팅 하시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